형산강, 오늘날의 형산강을 쭉 따라가다 보면 경주하고 포항이 나뉘는 지점, 그쯤에 형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형산 근처에 상당히 큰 물 웅덩이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의 호수 규모라고, 큰 호수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물 깊이도 깊어서 깊은 못이라고도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연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름이 온연 혹은 온연 사이에 갈지자를 써서 온지연, 이 자료 따라 명칭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같은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온연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물 어느 지점에 형성이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저수지처럼 그곳에 물이 무조건 흘러 들어온다, 밑에가 막혀 있다, 이런 게 아닌 것이고, 흐르는 물 어느 지점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깊은 그 못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규모가 큰 그것을 연이라고 하고, 이제 보통은 그 물길이 한 2개 정도가 같이 흘러 들어오다 보면 이게 서로 그 물 흐름을 방해하고 지형이 또 거기에 맞춰주고 하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다스리는 상상의 동물인 용, 그 용이 사는 곳으로 신성한 곳이다. 이제 과거인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형산 앞쪽에 있는 온연 혹은 온지연이라는 것이 있던 그 장소입니다. 현재 지명으로 지금 정면에 저 다리가 보이는 그 정면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게 오늘날의 형산강입니다. 그 다리 뒤쪽으로 보면 마치 산이 막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저 다리 밑으로 해서 그 위쪽이 형산강 상류, 오늘날에는 쭉 그게 연결돼서 경주 시내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로 치면 이 신라의 수도, 신라의 왕경 경주 중심부에서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오늘날의 형산강 줄기인데, 이 지점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온연 혹은 온지연이라고 해서, 그러니 한 1500년 전 그때를 기점으로 했을 때 아주 거대한, 어떻게 보면 호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물이 형성돼 있던 그 지역입니다. 그러나 호수는 아닙니다. 한쪽 옆에서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온연이라고 하는 곳이 앞에 산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여기서부터 조금 하류로 가면은 이제 곧 형산을 만나게 될 텐데, 그렇게 가게 되는 시작점,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앞부분에 정면에 다리 밑에서 내려오는 게 가장 큰 물인 오늘날의 형산강이라고 했는데, 그 왼쪽에 작은 물길이 퍼져 있습니다. 그게 현재의 왕신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요 작은 물, 지금은 굉장히 물이 작죠. 요 왕신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왕신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서 형산강하고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흔적은 이 정도인데, 과거에도 신라시대에도 혹은 가깝게 조선시대 지도를 보면 이 왼쪽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물길하고 이 둘이 만나는 이 지역이 바로 온지연 혹은 온연이라고 하는 게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물이 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 보게 되면 또 커다란 다리가 보이죠. 긴 다리. 저거는 과거에 물론 없었습니다.
그 너머로 산이 이렇게 겹쳐 보이는데 오른쪽에 있는 저 산이 형산입니다. 그 형산 저 밑에까지 해서 이 밑에 보면은 지금 저지대가 보일 겁니다. 현재 내가 서서 지켜보고 있는 이곳은 20세기에 새로 높게 만든 제방입니다. 그 위에서 보고 있는데 저 산 밑에까지 전부 저지대여서 산을 타고 쭉 여기가 물이 차 있었다. 여기를 온연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온연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그 옛사람들의 어떤 인식 그런 것과 관계된 그런 자연 지형의 한 형태입니다. 이 온연에 대한 기록을 좀 찾아보면 1530년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주 안강현의 동쪽 24리에 있다. 거기에 가면 용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날이 가물 때 비를 빌면 감흥이 있다. 비를 내려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765년 영조 때 간행된 여지도서라는 자료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지연은 바로 그 전에 상류 쪽에 구련이라고 하는 연이 하나 더 있는데 그 구련의 물이 흘러가서 모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용당에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내용이 같이 그 앞의 이해와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온지연은 경주 시내가 아니고 경주의 변두리, 옛날 같으면 상당히 멀리 그렇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온지연이 한양에 있는 세종대왕에게도 알려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1433년 5월 8일 세종대왕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경주 안강현에 온지연이 있는데 거기에 전설의 용이 있다고 하는 곳이다. 그러니 경상도 감사는 여러 목장에서 순백색 암마를 골라서 이 온지연에 들여보내서 시험하도록 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Home, no more home to me, whither must I wander? Hunger my driver, I go where I must. Cold blows the winter wind over hill and heather. Thick drives the rain, and my roof is in the dust. Loved of wise men was the shade of my roof tree. The true word of welcome was spoken in the door. Dear days of old, with the faces in the firelight, kind folks of old, you come again no more. Home was home then, my dear, full of kindly faces.
Home was home then, my dear, happy for the child. Fire and the windows bright glittered on the moorland. Song, tuneful song, built a palace in the wild. Now when day dawns on the brow of the moorland, lone stands the house and the chimney stone is cold. Lone, let it stand now, the friends are all departed. The kind hearts, the true hearts that loved the place of old. Spring shall come again, calling up the moorfowl. Spring shall bring the sun and rain, bring the bees and flowers. Red shall the heather bloom over hill and valley. Soft flow the stream through the even flowing hours. Fair the day shine as it shone on my childhood. Fair shine the day on the house with open door. Birds come and cry there and twitter in the chimney, but I go forever and come again no more.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있죠. 세종대왕은 왜 암컷 100마를 온지연에 들여보내도록 했을까? 생각해보면 첫째로 암컷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용이 혹시 수컷인가? 수컷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용도 암수가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100마를 가지고 용을 유혹해내려고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세종대왕은 용과 관련해서 그 기록이 좀 많이 있고 용에 관심을 많이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32년 5월 20일 그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때가 세종 14년입니다. 그런데 용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용도 금수의 일종인데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을 실제하는 짐승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용을 그렇게 상상의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면이 보이는 것은 참 특이합니다. 그뿐 아니라 1432년 10월 22일 용이 어디 나타났느냐 했던 같은 해가 되는데 그때 조선왕조실록에도 그 용마를 보거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다 이런 지시를 내린 겁니다. 경기감사, 충청감사, 경상감사, 전라감사, 함길감사, 황해감사, 평안감사 이들에게 용마라는 것을 보면 보고하라. 용마는 용과 말 사이에서 태어난 그
동물을 가리키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용을 직접 보고 싶어 한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온지연에 5년에 백마를 집어넣어라 한 것은 용을 유혹해서 용을 한번 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불쌍하지만 이 백마를 용의 먹잇감으로 집어넣어서 용을 유혹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추측이 가능하게 해주는 또 다른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아니고 더 옛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부여 백마강에 가보면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죠. 거기에 가면 낙화암도 유명하고 조룡대도 유명합니다. 이 조룡대라는 것은 용을 낚은 곳이라는 한자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룡대와 관련된 기록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것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삼국유사를 보면 소정방이 그 바위에서 어룡, 물고기 어자를 쓰는 어룡을 낚았다고 해서 이 바위를 용암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암은 오늘날의 조룡대를 가리킵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을 보면 조룡대 위에는 용이 발톱으로 핥힌 흔적이 있다. 공룡 발자국을 우리가 본 적은 있지만 용이 발톱으로 핥힌 흔적이 있다면 이건 대단한 관광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신증 동국 여지승남은 이어서 소정방이 백제를 공격할 때 백마를 미끼로 해서 용을 낚은 곳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백제의 소부리군, 이게 이제 지금 그 조룡대가 있는 지역을 설명하는 겁니다. 백제는 660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1400년 이렇게 되면 벌써 800년이 지난 까마득한 옛날 일이 되겠죠. 그곳은 백제 때는 소부리군이었던 그런 곳인데, 그럼 이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660년에 백제가 멸망했고 그때부터는 거기는 백제가 아닌 겁니다. 757년경에는 부여군, 오늘날의 명칭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고려에서는 계속 부여군이라고 썼고 조선에 와서 부여현 이렇게 명칭을 썼다. 그러니 계속 부여라는 이름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민간에 전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소정방이 백제를 칠 때 갑자기 비바람이 닥쳤다. 그래서 강을 건너는데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마를 미끼로 용을 낚은 후에 전쟁에 이겼다. 그런 까닭으로 이 강은 백마강, 이 바위는 조룡대라고 부른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그냥 그랬다네 이렇게 될 겁니다. 마침 찾아봤더니 1935년 3월 1일 잡지 개벽이라고 유명한 잡지 아닙니까? 여기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한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걸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강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백마강이 되겠죠. 이 강에
백제 호국 용신, 백제를 지키는 용신, 근데 그게 어룡이랍니다. 그게 살았다. 그런데 소정방이 백마를 미끼로 이 어룡을 낚았다. 이제 그 과정도 막 그렇게 눈앞에 보이듯이 묘사를 해놨는데, 그때 용이 억센 발톱으로 바위를 이렇게 밀고, 그래서 이제 발톱 자국이 있고, 또 용이 막 그 몸을 뒤틀면서 몸통이 그 바위를 스쳤는데, 그 비늘 자국이 마치 이게 어제 일인 것처럼 선명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다. 조룡대라는 것이 이렇구나.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왜 백마일까 하는 부분 아닙니까? 용을 잡을 때 미끼로 백마를 쓰는구나. 혹은 이 조룡대에서는 백마 머리를 썼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백마가 그 미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든 용은 백마를 좋아하고 아니면 백마 고기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이런 일화,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세종대왕이 용에게 관심이 많았다. 또 경주 형산 아래 온지연에 용이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현명하다고,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세종대왕이 거기에 암컷 백마를 집어넣어서 용이 나타나는 것을 보려고 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온지연에 백마를 들여보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용이 나타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기록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용을 낚을 수도 있고 용을 볼 수도 있다. 이런 게 조선왕조실록에 남아있다 하는 것은 참 흥미로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